이번 시간에는요, 학업 중단 정책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센터 김정윤 간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여러 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은 학업 중단 정책이라고 하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적용하는 것과 대안교실 정도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흐름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죠. 위기 학생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지 선생님 입장에서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요. 전문기관과 프로그램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은 말 그대로 정책이기 때문에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정책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위기 학생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이 학업 중단 예방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업 중단 예방이 정책이라면 정책의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인가요? 학교에서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것까지인가요? 학업 자체를 그만두지 않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대상은 학년기에 있는 학생들인가요? 학업 중단 예방은요, 학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예방 지원, 그리고 위기 지원, 그리고 복귀 지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밖 지원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죠. 그에 대표적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것이 학업 이탈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학업 중단 숙려제 등이 그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두는 것만으로는 학업 중단 예방이 어렵죠. 학교가 학생의 진로와 결정을 같이 고민하고 또 결정 이후에 그 어떤 결정이라도 존중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학업 중단 정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의 대상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특히 고등학교 학교 이탈을 많이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를 통해서 학업 중단 대책에 대한 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단계별 지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과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업 중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학업 중단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고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자, 학교 중도 탈락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업 중단이라는 말은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 되죠. 이 개념이 학업 중단 대책이 폭넓게 시행되면서 학교를 그만두기 전,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위기 학생의 관리에서부터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한 관리,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는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까지, 이 모든 단계를 학업 중단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중단 대책은 2012년 6월 학업 중단 숙려제가 시행되면서부터 학업 중단 숙려제 대상이 되기 이전의 관리, 그리고 학업 중단 숙려제 대상이 된 이후의 관리, 즉 숙려제 적용 후에 학교에 남거나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지원과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적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업 중단 대책이라는 말을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학업 중단 예방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학교로 다시 복귀하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기관, 그리고 교육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범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업 중단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
언제부터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냐면요. 2014년이 그 시기가 되겠죠. 매뉴얼 보급, 그 다음에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등이 여러 측면에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학업 중단 대책은 처음에는 학업 중단 숙려제를 먼저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학업 중단 숙려제를 적용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대책, 관리, 지원이 확장되어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측면으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과 대책을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 중단 대책 3단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한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단계가요. 학업 중단 예방 강화입니다. 이것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 그 다음에 위기 학생별로 맞춤형 지원을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전문 상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체험 등의 어떤 지원들, 또 하나는 공교육 안에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 하나는 교육복지 지원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진단 도구를 보급하기 시작했고요. 학생 및 학부모용 학업중단 예방 매뉴얼을 보급했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에서 대안교육 기회가 확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안교육 같은 경우를 보면 대안교실이 1,500실, 또 공립대안학교가 6개 학교, 직업중심 위탁교육기관이 110개에 이릅니다. 그럼 2단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는 학업중단 숙려제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학교, 그 다음에 외부 기관에서 숙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담, 인성, 그리고 진로 캠프, 예체능 프로그램, 직업체험 등을 말합니다. 2014년에 시도교육청별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이 마련이 되었고 교사용 학업중단 숙려제 매뉴얼이 보급되었습니다. 다음 3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는 학업 복귀 지원을 말합니다. 학교를 그만둔 뒤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 기관에 연계하고 교육청에서 돌봄 제공을 말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학업 복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일어나고 있고요. 검정고시 무료 강좌, 그리고 복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시 2014년에 학교 밖 진로 가이드북을 보급했고 학업 중단 등 그 학업 중단이라고 하는 위기 학생 돌봄 공간, 친구랑이라고 하는 공간이 설치되었습니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 개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업 중단 대책에 대한 도입 배경과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학업 중단 대책 이전에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1996년에 12월이겠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도 탈락 예방교육 강화, 그리고 중퇴생 복교 추진을 중심으로 학교 중도 탈락자 예방과 복교 대책 이를 수립하게 되었고, 이 대책을 통해서 탈학교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 운영 체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에 학업 중단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2013년 11월 28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처 간 유기적 지원 체계를 고착하기 위해서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학업 중단 대책의 중심이 학교가 된 부분인데요.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현 시대 청소년들의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학교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학업 중단 예방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학업 중단 예방 담당 부서는 학교 전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의 권한, 승인으로 운영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학업 중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배경에는 학업 중단이 학업은 물론이고 아동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와의 단절, 그다음에 낙오를 유발하는 학생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치로 발표한 내용을 인용을 하면요. 교육부 발표 기준으로 매년 6만 명 정도가 학업 중단을 하고 있고 근로소득과 세수익 감소 등으로 학업 중단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4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업 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0.57%, 중학교는 0.79%, 고등학교는 1.6%로 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언젠가는 학업을 마쳐야만 하고 이것을 부모가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014년 교육부는 학업 중단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무 교육 이탈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을 함께 제시하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 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20명 이상, 그러니까 1년에 20명 이상 학업 중단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학교로 지정했고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 운영, 위탁교육,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대책은 국가 단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학업 중단 관련 프로그램을 각각 달리 운영하고 있죠. 우선 대표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업 중단 숙려제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 중단 학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 그리고 최장으로는 50일까지 가능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숙려기를 이 기간 동안 부여하고 상담 혹은 체험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신중한 고민이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시범 실시가 되었고요.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서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학업 중단 숙려제의 의무 대상은 8,500여 명이 됩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그중에서 12,000명 정도이고요. 숙려제 참여 학생 중에서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참여 인원은 4,800명 정도입니다. 의무교육 이외에 대상 학생의 참여 인원은 7,000명에 이르게 되죠.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을 지속한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7,200명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는 61%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차시, 8차시에 걸쳐서 실제 운영 사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교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실은 학교 내에 별도의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 일부 그리고 전부를 대체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실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서울에는 33개교, 강원도에는 23개교,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166개교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안교실 운영을 신청한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는 학교별로 평균 2천만 원, 경기도의 경우 800만 원, 강원도의 경우는 65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학교당 작게는 200만 원부터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드림과 해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을 위해서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전국 시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드림 해밀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들 혹은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학업 지원 프로그램, 자립 준비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시 학업을 시작하거나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적용되는 나이는 만 13세에서 24살까지의 청소년이고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만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과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청소년, 그리고 가정의 보호가 힘든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징검다리 프로젝트인데요.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공교육으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이나 제도 교육을 이탈하려고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징검다리 학습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징검다리 학습 과정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네트워크 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현장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길거리 청소년, 그다음에 쉼터 이용 청소년, 그리고 보호 관찰 청소년,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이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